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폰 노이만 머신의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폰 노이만 머신이란 뭐냐?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제안한 컴퓨터 하드웨어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 이전의 컴퓨터하고 폰 노이만 이후의 컴퓨터 구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한마디로 컴퓨터의 명령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폰 노이만 이전의 컴퓨터들은 컴퓨터의 명령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스위치 커다란 그 스위치 패널에 전선들을 막 꽂아가지고 명령어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전기줄을 다 새로 꽂아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교체하는데 며칠이 걸린 거죠. 왜냐면 전기줄을 다 빼가지고 새로 꽂아야 되니까. 근데 어, 폰노이만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컴퓨터의 명령어를 그렇게 전기줄을 막 꽂아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처럼 저장하자는 겁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컴퓨터의 데이터들은 그 뭐 테이프로 읽든 어떤 방식으로든 읽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저장시켜 놨어요. 데이터들은 저장시켜 놓고 실행을 했는데 명령어는 그렇게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옛날에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폰노이만은 그러지 말고 명령어도 데이터처럼 메인 메모리 안에 숫자로 저장시켜 놓고 그거를 하나씩 읽어서 실행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한 거죠. 아주 간단한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구분하지 말고 다 메모리에다가 집어넣고 같은 메모리에 데이터랑 명령어랑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명령어를 하나씩 꺼내 와가지고 차례대로 실행하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한 번에 명령어 하나씩 차례차례 실행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명령어가 메모리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명령어가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를 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명령어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가 뭐, 100개다. 명령어 100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CPU에서 주소 100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 복잡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은 명령어 100개지만 어떤 명령어는 명령어 100만 개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PU에서 그 많은 주소를 어떻게 다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느냐.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냐면은, 명령어 첫 번째 실행할 명령어의 그 위치를 미리 이제 정해 놓는 거죠. 컴퓨터를 키면은 무조건 0번지에 첫 번째 실행한 명령어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은 다음번 명령어의 위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개는 현재 실행한 명령어 더하기 명령어의 주소 더하기 1을 하면은 그 다음 명령어가 있는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 다음에 실행한 명령어는 그 다음 주소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기본적인 가정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따로 다음번 실행한 명령어는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명령어를 따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점프 명령어 또는 브랜치 명령어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점프나 브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점프를 해라. 이런 걸 이제 조건부 브랜치 명령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명령어 주소를 CPU에서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제일 처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만 CPU에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한다는 거예요. 명령어를.
한 번에 한 명령어씩 메모리에서 CPU로, 자 여기 메모리가 있고 메인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메인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CPU가 있으면은 첫 번째 실행할 주소가 어디다 하는 거를 얘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 번지다. 이 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이 끝나면은 그 다음 명령어는 지금 실행된 명령어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 다음 주소에 그 다음 명령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또 실행하고 그 다음 주소에서 가지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서 저 뒤에 있는 주소를 실행해야 될 일이 생긴다. 점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점프하라는 명령어가 다른 어떤 연산을 하는 명령어가 아니고 점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령어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점프를 하기 직전에는. 그럼 얘가 들어가서 CPU한테 다음번 주소는 지금 주소 더하기 1이 아니라 특정 주소다 하고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CPU에. 그럼 CPU에서는 그 주소로 이제 점프를 해서 명령어를 다음번에는 가지고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게 폰 노이만 구조의 원리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모두 숫자로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한 번에 한 명령어씩 CPU로 불러 들어와서 실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다음번 명령어 주소는 현재 명령어 주소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저장되는 명령어의 길이가 한 바이트일 때는 더하기 1이지만 만약에 명령어 하나가 4바이트의 길이를 가진다면은 더하기 4가 될 거고,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면은 현재 명령어 주소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요 상수값 1은 말이죠. 자, 이 머신 사이클이란 뭐냐면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구분 동작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fetc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CPU에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즉 명령어를,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명령어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읽어오는 행위가 fetch입니다. 인스트럭션 메모리 또는 뭐 그냥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되게 하나의 메모리를 쓸 수 있죠. 메모리로부터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읽어오는 거.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의 집합입니다. set of instruction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럭션들이 여러 개 모이면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말은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명령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이 명령어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씩 차례대로 실행되는 거죠. 어떤 순서를 지켜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명령 하나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어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명령어들이 다 CPU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죠. 실행할 그 차례가 된 명령어만 그것만 딱 하나 찝어 가지고 CPU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하나씩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동작을 fetch라고 합니다. 명령 하나를 콕 찍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fetch해서 이제 CPU 내로 원하는 그 실행해야 되는 그 명령어를, 인스트럭션을 CPU 내부로 이제 불러 들여오면은 그 다음 하는 일은 해석하는 겁니다. 자, 방금 가지고 온 명령어가 뭘 하라는 거냐 이해하고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내서 뭐 합니까? 예, 컨트롤 유닛에서 어떤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유닛이 그 읽어온 명령어를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디코딩 한다 그러죠.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코딩을 하는 그 동작은 CPU 내에서 컨트롤 유닛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실행입니다. 실행. 실제로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그 데이터 패스에서 산술 연산부 Arithmetic and Logical Unit이라고 하는 줄여서 ALU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실제 연산이 수행이 되고 연산 결과가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명령 하나의 실행이 끝납니다. Fetch, Decode, Execute. 크게 봐서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컴퓨터에 따라서는 Execute가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기도 하고 디코드가 몇 개의 단계로 구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것이 결국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 Fetch, Decode, Execute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명령어의 실행을 끝내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명령어를 또 Fetch하고 Decode하고 Execute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이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머신 사이클이. 만약에 명령어가 100개다.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가 100개다. 그러면 이 머신 사이클이 100번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100개지만 이 100개의 명령어 안에 그 루프, 순환문이 있을 경우에 100번이 아니라 더 많은 횟수의 반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폰노이먼 아키텍처의 동작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fetch, decode, execute 세 개의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는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에 인스트럭션, 명령어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와 실행할 데이터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etch라고 하는 단계는 특정 명령어를 읽어다가 CPU 내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토이 머신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8비트 CPU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8비트 CPU라는 뜻은 명령어의 길이도 8비트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사이즈도 8비트다. 한 번에 이동하는 데이터가 모든 거를 이제 8비트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레지스터도 8비트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토이 프로세서는 데이터 버스가 8비트. 데이터 버스가 뭐냐면은 메인 메모리하고 CPU 사이에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죠. 이걸 데이터 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8비트, 즉 전선 8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소가 CPU에서 메인 메모리로 주소가 가야지 어느 위치에서 읽어올 건지 또는 어느 위치에다 쓸 건지를 결정하잖아요. 그 어드레스 버스는 6비트짜리 크기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드레스가 6비트니까 나타낼 수 있는 주소의 범위가 2의 6승, 즉 64가지 주소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0번지부터 63번지까지의 주소가 있습니다. 0번지부터 63번지까지. 그거를 16진수로 나타냈네요. 00에서 3F까지다. 16진수, 2진수 변화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0x라고 쓴 거는 이 값이 10진수가 아니고 16진수다 하는 거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가 되겠습니다. 0x, 0 이게 알파벳 O가 아니라 숫자 0이에요. 0x라고 쓰면 뒤에 16진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로 3F는
이진수로 11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10진수로 말하면 63이 되겠습니다. 0번지에서 63번지까지. 그러니까 64개의 주소가 지금 메모리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하고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쓴다는 말은 0번지에서 63번지까지 어디에도 데이터하고 명령어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 AC가 있다는 말은 CPU 안에 AC라고 하는 범용 레지스터가 하나 있다. 범용 레지스터란 말은 특정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명령어의 포맷인데요. 토이 프로세서는 명령어가 8비트짜리 명령어인데 명령어의 구성이 인스트럭션 하나의 구성이 앞에 2비트는 오피코드, 나머지 6비트는 어드레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코드가 이제 무엇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피코드가 2비트니까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피코드가 00일 때는 로드 명령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로드 명령어의 의미는 뒤에 따라오는 6비트의 주소 A5에서 A0까지 6비트를 메모리의 주소로 해서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AC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그런 뜻입니다. 로드, 짐을 지운다라는 뜻이죠. 자, 로드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C1, C0가 01이면은 스토어라는 뜻인데 데이터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CPU에서 메모리로 이제 데이터가 이동하는, 즉 그 쓰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비트에 있는 그 주소 번지로 AC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옮기는, 그러니까 복사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동이라기보다 이제 카피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D와 ST는 서로 데이터 이동 방향이 반대죠. 요거는 AC로 가지고 오는 거고 스토어는 AC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이면은 add 명령어인데 add 명령어는 LD하고 데이터 이동 방향은 같은데요. 메모리에 있는 거를 그냥 AC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AC에 있는 기존의 AC에 있는 값이랑 더해서 다시 AC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를 하면서 AC에 있는 내용과 덧셈을 하나 더해서 이제 더한다는 것이 차이죠. 이것도 이동 방향은 메모리에서 CPU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이면 이제 점프인데 그냥 무조건 점프가 아니라 점프 if 제로입니다. 줄여서 JZ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AC 레지스터의 값이 제로면은 이 PC를 여기에 있는 요 6비트 값으로 바꿔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PC는 PC 플러스 1이 된다. 즉 AC가 0이 아닐 때는 PC는 PC 플러스 1이 된다. 즉 점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자, 갑자기 PC가 나오는데 PC가 뭐냐 하면요. 프로그램 카운터 약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샌다는 말이냐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것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이제 옛날 컴퓨터들은 주소를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주소가 명령어의 주소가 1씩 증가하니까 세잖아요. 1번지, 그 다음에 2번지, 그 다음에 3번지, 4번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걸 이제 카운터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PC는 이제 그런 기원을 가지지만 지금에 와서 뜻은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한 레지스터거든요. 즉 CPU 내에 아까 AC라는 레지스터가 있었죠. PC라는 레지스터가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PC 레지스터에는 명령어의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PC에 있는 주소가 어드레스 버스로 가가지고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C에 들어있는 주소는 다음 명령어의 주소입니다.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현재 명령어의 주소가 아니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가 아니라 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미리 계산돼서 들어있는 것이 PC 레지스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PC를 보면은 다음번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명령어를 하나 패치를 하게 되면 패치를 하고 나서 PC를 바로 1 증가시켜 놓습니다. 다음번 명령어를 미리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근데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다가 4번지 다음에 5번지가 돼야 되는데 5번지로 안 가고 뭐 200번지로 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점프라고 했죠.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점프를 위해서 PC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번지까지 실행한 다음에 200번지로 가야 된다고 하면 5번지 명령어는 점프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즉 5번지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은 PC 값이 6이었다가 2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주는 게 점프 if 제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단 점프 if 제로는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AC가 0일 때만 그렇게 PC 레지스터 값을 갑자기 바꿔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종류의 명령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이 프로세서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는 우리가 가장으로 만든 토이 프로세서의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토이 프로세서 명령어는 4종류가 있죠. LD, add, st, jump if, zero. 그 4가지 명령어만을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계어는 이제 숫자로 된 거니까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기계어하고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 토이 프로세서의 어셈블리어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상적으로 만든 프로세서니까 이 어셈블리어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어셈블리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점 텍스트라고 된 거는 지금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0이라고 된 숫자는 0번지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점 데이터라고 있죠. 요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데이터다 이런 뜻이고 여기 숫자 9는 9번지부터 데이터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들은 보면 한 줄에 명령어 하나씩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이 프로세서의 명령어 양식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2비트가 있고 뒤에 6비트가 있어서 총 8비트인데 앞에 2비트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OP 코드가 여기에 있고요. 뒤에 6비트는 피연산자의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두 부분은 나눠지기 때문에 이 OP 코드는 종류가 4개예요. add, ld, st, 그 다음에 jump if zero 4종류가 있고 이 OP 코드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 주소는 말 그대로 이제 숫자로 된 부분인데 숫자로 된 주소인데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에서 숫자를 쓸 수도 있지만 숫자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이름을 붙여 가지고 주소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심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가독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대신하는 어떤 레이블을 정해가지고 그걸 씁니다.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스타트 콜론, 그러니까 콜론이 뒤에 붙는 요 그 단어들입니다. next 콜론, lp 콜론, dat 콜론, val 콜론, data2 콜론, val2 콜론, 2 콜론 이런 콜론이 어떤 여기에 문자열이 나오고 뒤에 콜론이 나오면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레이블이 돼가지고 그 번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명령어는 0번지에 있겠죠. 0번지. 그 두 번째 명령어는 1번지, 그 다음에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이렇게 될 거예요. 번지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요 5번지 명령어에 있는 위치를 5라고 쓰는 대신에 next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0번지를 지칭하는 말로 start라는 심볼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8번지에 대응하는 거는 LP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jump if 0 next가 있죠. 그러면 이 next가 뭐냐면 3번지란 뜻이에요. jump if 0 3이라고 쓴 거나 jump if 0 next라고 쓴 거나 똑같다 이거죠. 여기 LPZ jump if 0 LP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는 거나 jump if 0 8이라고 쓴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8 이렇게 쓰면은 가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8번지가 어딘지 이렇게 하나씩 세봐야 되니까. 근데 LP라고 쓰면은 LP라는 요 심볼만 금방 찾으면 되니까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는 9번지, 여기 9번지, 10번, 11, 12, 13번지 이렇게 요것도 번지 수가 이렇게 각각의 번지마다 데이터들이 한 바이트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섹션 부분에는 레이블하고 그 주소에 저장될 기본 데이터 값이 초기 값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DDAT라는 말은 어큐뮬레이터에 DAT에 있는 값을 저장하라. DAT가 몇 번지죠? 여기 보면은 9번지죠. 9번지. 그래서 9번지 값을 저장하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나면은 FF가 들어오겠죠. AC에 FF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dd value 그러면은 이제 AC는 AC 더하기 VAL이 몇 번지냐면은 여기 10번지예요. 10번지 값을 더하라. 그러니까 AC는 AC 더하기 10번지에 있는 값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F 대신에 00이 되겠습니다. FF 더하기 01은 여기가 001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8비트 값만 AC에 남게 되니까 결국 0이 AC에 00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STDAT2는 이번에는 메모리 DAT2가 11번지입니다. 11번지에다가 AC 값을 저장하라 이렇게 되니까 DAT 값이 BB가 있는데 BB가 사라지고 여기에 0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JPNXT next AC가 지금 이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jump if 0 next니까 next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지 실행이 끝난 다음에 4번지를 스킵을 하고 5번지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겠죠. 5번지로 점프를 한단 말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5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각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은 다음번 주소로 PC 값이 설정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점프 if 0 다음에 PC 값은 4가 되는데 원래 자동적으로 그 4를 5로 바꿔버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지로 점프해서 실행하는 거죠. add val2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ac는 ac 플러스 메모리에 val2가 12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12번지의 값이 ac는 ac 플러스 12번지의 값이 80이 됩니다. 16진수 80. 16진수 앞에 0x라고 쓴 거는 16진수란 뜻이에요. 16진수로 80. 그렇게 되니까 결국 ac가 80이 되겠습니다. 16진수로 80. 그리고 점프 F0 넥스트인데 ac가 0이 아니니까 점프를 안 하겠죠. 점프를 안 하고 그냥 이제 ac는 요 명령어 ac 플러스 val2가 또 한 번 더 실행돼요. 똑같은 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ac는 ac 플러스 80이 한 번 더 되는데 80 더하기 80은 자 80이면 이진수로 10000000이죠. 10000000이 두 번 더해지면은 00000001 이렇게 돼서 0이 됩니다. ff 더하기 1도 0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ac가 0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프 if 0 lp를 실행하면은 ac가 지금 0이잖아요. ac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lp로 점프를 합니다. lp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6번지에 머물러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DAT2만 0으로 바뀌고 나머지 번지에 있는 데이터 값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실행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데이터로 말하자면은 DAT2 11번지만 값이 바뀌고 0으로 값이 바뀌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프로그램은 여기에 이제 6, 7, 8번지에 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뛰기를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는 6이 아니고 8이죠. 8로 머물게 되고요. 8로 머물게 되고 여기에 DAT2는 00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마지막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명령어들을 요거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쓴 알파벳으로 쓴 건데 요거를 이제 컴퓨터가 읽으려면은 숫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16진수로 이제 바꿔서 써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LDDAT면 그렇죠. 00이죠. OP 코드가 00이고 뒤에 6비트가 여기가 이제 09니까요. 009는 1 8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요. OP 코드는 00. 그 다음에 그 어드레스 6비트는 9가 되니까 어드레스 6비트는 DAT가 되니까요. DAT는 9죠. 9는 자 어떻게 되냐면 100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6진수로 쓰면은 요게 9고요. 여기가 0인데 0이 이제 LD라는 뜻이죠. LD, DAT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16진수를 쓸 때는 4비트 단위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4비트 자르니까 0이 되고 뒤에 4비트 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value 같은 add는 OP 코드가 10이에요. 10. VAL은 이제 여기 0A 10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진수로 쓰면은 0이 앞에 4개,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10이니까 10, 1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고 하니까 10입니다. 그래서 6비트짜리 주소는 00, 10, 10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16진수로 나타낼 때 4비트 단위로 자르면은 뒤에 1010은 A가 되고, 앞에 부분은 OP코드 포함해서 OP코드 2비트하고 어드레스에서 앞에 2비트가 붙어서 명명어의 앞부분 1바이트가 되는데 8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ST는 어떻게 되죠? ST는 01이 되죠. OP코드가. 그리고 DAT2가 0B가 되는데 0B는 1011 이렇게 되겠죠. B는 1011 11이니까요. 821 8-3 B가 됩니다. 앞에는 뭐 0이 붙고요. 그래서 요거를 00 10 1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어드레스 OP 코드 요거를 16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 4비트 단위로 이렇게 끊으면은 뒤에 건 B가 되고 앞에 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4B가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보죠. 점프 if 제로는 OP 코드가 1입니다. 그 다음에 6비트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next는 5번지예요. 그래서 00 0101 이렇게 되죠. 요게 0101이 5입니다. 그래서 이제 4비트 단위로 끊으면은 요거는 5가 되고 요 앞부분은 16진수로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5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명어가 아닌 부분들은 데이터는 데이터 그대로 FF01BB80 그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는 명명어를 해석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글로 된 거를 숫자로 바꿨는데 이거를 어셈블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매뉴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예요. 메모리 요것이 저장되고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저장이 되고 CPU에서는 공구를 읽어서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읽어서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한 분에 한 명령어씩 숫자를 읽어다 들어와서 명령어로 해석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예. 명령어가 하나씩 하나씩 실행되는 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0으로 처음에 이제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곳에서 그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0번지에 있는 값, 메모리 0번지에 있는 값, 09가 처음에 1키 오겠죠. 그러니까 fetch를 하면은 09가 이제 09번지 09라는 값이 이제 1키 오고요. 그 다음에 fetch가 끝나면 그 09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도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현재 명령어가 아니라 다음번 실행한 명령어를 늘 가리키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제 09를 해석을 하니까 LD9 이렇게 나옵니다. 9번지 명령어, 9번지의 데이터를 읽어라. 그래서 이제 9번지에 있는 데이터, 즉 9번지에 FF가 있죠. FF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AC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어 실행이 이렇게 이제 맞춰지고요. 이제 두 번째 명령어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PC가 1로 되어 있으니까 1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8A인데 8A를
PC는 2로 증가되고요. 판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add a, 즉 10번지에 있는 A번지에 있는 값을 더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먼저 10번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온 거를 AC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AC에 있는 값에다가 누적시켜서 덧셈을 해서 저장하니까 AC가 00이 됩니다. FF 더하기 01은 00가 되죠. 캐리 아웃을 이제 날려버리니까 0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명령어 실행이 끝나고요. 이제 세 번째 명령어 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 명령어 2번지에 있습니다. 2번지에는 사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제 증가시키죠. 그럼 3이 되고요. 자, 사비라는 내용을 해석을 하니까 stb입니다. B번지에 지금 bb가 들어있는데 이 bb를 대신해서 AC에 있는 값을 저장하게 되니까 bb가 00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B번지 값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명령 실행이 마쳐지고요. 그다음 네 번째 명령어 읽어옵니다. 3번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데 C5입니다. C5 해석하기 전에 일단 PC를 증가하고요. C5를 점프 if 05입니다. AC가 0이면 5번지로 점프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AC가 0입니다. 제로예요. 제로니까 점프가 일어나겠죠. 다시 말해서 PC 값이 여기에는 5라는 값으로 이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가 5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4번지는 그냥 건너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명령어 실행이 끝나면 PC 값이 5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명령은 5번지에 있는 명령어가 됩니다. 5번지에 있는 명령어는 8C인데 읽어오면은 add C가 됩니다. 자, C번지에 80이 있죠. 그래서 이제 C번지에 있는 80을 읽어서 AC에다가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명령어 실행을 마치고 여섯 번째 명령어 실행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어는 6번지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은 점프 if 0 6인데 지금 AC가 제로가 아니죠. 제로가 아니니까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명령어 실행을 하게 되는데 7번지에 있는 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7번지에는 8C를 가지고 오니까 add C입니다. add C니까 C번지에 있는 80을 AC에다가 이제 누적을 가지고 와서 누적을 시킵니다. 80 더하기 80을 하니까 80 더하기 80을 하니까 100이 되는데 캐리는 무시되고 남아있는 것이 00이 되죠. 그래서 AC가 00이 됩니다. 자 이제 8번지에 있는 명령어 이것이 이제 여덟 번째 명령어이기도 하죠. 여덟 번째 명령어 실행을 이제 합니다. 8번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명령어로 해석을 합니다. C8이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점프 if 0 8번지입니다. AC가 0이면은 8번지로 점프하라는 얘기죠. AC가 0이면은 9번지가 아니라 다음 명령어가 8번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AC가 0이죠. AC가 0이니까 제로죠. 제로니까 당연히 점프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PC가 8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다음번 명령어가 9번지가 아니라 8번지로 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8번지는 자기 지금 점프 if 0 8이 있는 그 주소죠. 다시 말해서 점프 if 0가 또 다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번 명령어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8번지 명령어가 무한히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8번지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전원을 끌 때까지 계속 8번지에 점프 if 0 8만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의 B번지의 값이 00으로 바뀌어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8에 머물러 있는 효과가 이제 나겠습니다. 자, 지금 토이 프로세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레지스터는 AC 레지스터, PC 레지스터 두 개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숨겨진 레지스터가 이런 만큼 더 있습니다. 요거는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주소가 임시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메모리에 쓰거나 읽거나 할 때 데이터가 잠깐 머무는 곳이고,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인데 명령어 패치를 했을 때 패치한 결과가 여기에 IR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AR, DR, IR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숨겨진 레지스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램으로서 그 값을 어떻게 조작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 실행에서 자연스럽게 값이 결정되는 내부에 숨겨진 레지스터들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한번 그려봤어요. 패치, 디코드, 그 다음에 엑시큐트 단계에서 이제 나눠집니다. 명령어에 따라서. 만약에 점프 if 제로라면은 여기서 AC가 0이면 PC를 바꾸고 다시 패치로 넘어가는 거고요. 스토어면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다 저장하고 AC에 있는 값을 주기억 장치로 옮기고 이제 1단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드나 애드면은 일단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애드면은 AC랑 더해서 저장한 다음에 가고 로드면은 그냥 AC에 저장만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이 프로세서의 명령어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LD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값이 여기 이제 주소로 이렇게 가서 LD 명령어가 이제 들어오고 이 들어온 거가 이제 일단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들어오죠. 이 용어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들어오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들어온 거를 해석하니까 LD더라. 그러면 그걸 해석해서 여기서 이제 번지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 번지에 해당하는 거는 AR 레지스터로 가서 여기에 명령어의 데이터 레지스터로 이제 가지고 오고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AC 레지스터로 옮겨오고 요거 이제 LD가 실행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ST는 반대로 AC에 있는 값이 DR로 가고 DR에 있는 것이 이제 메모리로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PC에 있는 값이 명령어의 주소가 되니까 이 PC에 있는 그 주소에 있는 명령어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들어오고 이것이 해석이 돼서 나눠지면서 데이터 주소는 여기에 들어가고 요 데이터의 주소하고 요 AC에 의해서 결정된 그 내용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인지 이것이 메모리로 요 5번지의 값 5번지에 요 3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이렇게 되는 게 스토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dd는 이제 로드를 할 때에 그냥 dr이 AC로 가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AC의 값과 dr이 더해져서 AC로 가는 게 이제 로드와 AC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add나 로드나 여기에 AC에 저장될 때만 좀 달라지는 거죠. 점프 if 제로 같은 경우에는 AR, DR 같은 데이터 레지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PC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PC에 있는 값을 주소로 해가지고 명령어가 일단 IR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하니까 점프 if 제로더라 라면은 이제 AC가 0인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IR에 있는 OP 코드의 일부가 PC로 넘어가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면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구경만 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패스가 돼가지고 CPU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어부에서 각각의 데이터 패스에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계산을 해라. 여기서는 어느 거 선택해라. 요건 이제 레지스터들인데 이 레지스터는 언제 값을 읽어 드릴 거냐 이런 거를 다 정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메모리하고 여기 CPU하고는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그 다음에 컨트롤 신호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데이터 패스나 제어부를 작동시키는 어떤 심장 박동은 클럭이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 클럭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동작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 클럭이 얼마나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CPU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 클럭의 주기가 10나노다. 그러면은 1초에 이제 10나노는 10의 마이너스 10, 1나노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거든요. 10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1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10나노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00MHz가 됩니다. 이것이 클락 속도로. 메가헤르츠는 10의 6승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10의 8승번 클락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클락 주기가 10의 마이너스 8승 초니까 1초에 10의 8승번만큼 클락이 뛰겠죠. 5나노다 주기가. 이렇게 되면은 200MHz가 됩니다. 클락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죠. 클락 주기의 역수가 클락 레이트가 됩니다. 클락 프리퀀시. 예. 다른 말로 클락 프리퀀시. 그래서 요걸 식을 대비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 계산하면은 200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10의 6승이 메가헤르츠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주파수일 때의 단위 1kHz는 1000Hz고요. 1MHz는 100만 Hz, 즉 1000kHz가 됩니다. 이거는 1000kHz. 1GHz는 1000MHz가 돼요. 10억 GHz, 10억 Hz. 1기가는 10억 Hz가 됩니다. 1THz는 1조 Hz가 됩니다. 이거를 주파수를 클락의 주기로 환산하면은 1kHz 클락은 주기가 1ms고요. 1MHz 클락은 주기가 1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1기가는 10의 마이너스 9승, 1나노 세컨드가 됩니다. 단위가 초예요, 초. 예. 그 다음에 1테라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초가 되겠습니다. 한 주기가. 요거는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주파수하고 주기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클수록 주기가 짧을수록 빠른 거죠. 요건 이제 거꾸로 말하면 1초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로 작동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더 빠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마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단계의 일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설거지를 하는 거 생각해 보면요. 접시를 씻는다. 그 다음에 접시를 닦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말린다. 이런 세 가지 과정으로 접시를 물에 담그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건조기로 말리고 해서 이제
그 접시를 다 씻는다고 할 때 접시 한 장을 이렇게 거쳐 가지고 접시를 하나 진열대에다 놓고 그 다음 접시 또 가지고 와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씻는데 1분, 닦는데 1분, 건조시키는데 1분, 이렇다면 이제 3분마다 접시 하나씩 닦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계를 겹쳐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접시를 닦을 때는 접시 씻는 부분은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놀리지 말고 두 번째 접시 씻기를 시작시키자 이거죠. 그리고 첫 번째 접시를 이제 말리고 있으면은 두 번째 접시는 닦기를 하고 세 번째 접시는 이제 씻기 단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일을 시키면은 이게 3분마다 접시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분마다 접시 하나씩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파이프라이닝 개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빨리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게 파이프라인을 하지 않을 때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 이렇게 되면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일이 되니까 훨씬 더 빠른 이때는 이제 스루풋이 빨라진다고 얘기해요. 초당 단위 시간당 완성되는 일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 3개 단계로 구성되니까 명령어 실행은 이거를 중첩해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패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나노 세컨드다. 디코드도 1나노다. 엑시큐트도 1나노다. 그러면 파이프라이닝 안 했을 때는 명령어 하나 실행하는데 3나노가 걸리지만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눠서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1나노의 명령어가 하나씩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개수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4단계로 쪼개면은 4배 빨라진다는 얘기죠. 3단계로 쪼개면 3배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아주 단순한 기계입니다만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와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아주 희한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I/O로 이제 크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특히 메모리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져요.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느린 하드디스크부터 아주 빠른 레지스터까지 중간에 메인 메모리의 캐시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메모리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계층적으로 연결되어서 사용됩니다. 지금 세상에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1950년대 만들어진 개념인데 지금도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근간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의 특징은 명령어와 데이터를 같은 메모리에 숫자로서 저장하고 명령어를 한 번에 하나씩 읽어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 폰 노이만 머신에서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단계는 기본적으로 fetch, decode, execute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이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fetch, decode, execute가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컴퓨터는 아주 간단하게 출발해서 아주 복잡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 또 특정한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소프트웨어만 바꿔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범용 기계다 하는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